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지난 한 해에 많이 깨우친 것은 이 나라의 법과 도덕 그리고 윤리 그런 상황이 정말 바닥 수준으로 내려앉았구나, 그런 점을 지난해에 참 많이 깨우쳤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제 어제 그제 안 일은 아니만은 좀 더 피부로 생생하게 느낀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준석 윤리위원회 재소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아주 훨씬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도 그냥 이준석 성상납건처럼 그 뇌물수수건처럼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불개시를 선언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안들도 대한민국의 법과 윤리와 도덕과 상식과 양식이 정말 바닥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것도 28세에 저지른 일입니다. 이준석 씨가 지금 30대 말입니다. 이렇게 때 묻지 않아야 될 젊은 정치인들조차도 구습과 간행에 짙게 묻어 있고, 그러나 입으로는 항상 진리와 정의와 자유와 투명과 공정을 이야기하니까 정말 가소로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2월 29일 날 가세현 측이 국회 본관 기조국을 찾아가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책임당원 김세희, 김소연, 이경민 외에 22,500명의 이름으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제소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한 명이 제소 신청을 낸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속하는 책임당원 22,500명의 이름으로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건을 고려해야 되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나 또 당원들의 눈도 충분히 고려해서 윤리위원회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령 이준석을 절대 징계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이 눈이 있으니까 형식적인 절차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상식이고 순리다, 이렇게 봅니다. 내부에서 7인의 윤리위원들이 서로 사전에 조율을 했다 하더라도 적당히 구실을 붙이고 명분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대선을 얼마 남겨주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당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라서 이러면서 그냥 이것을 우리가 덮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보수정당은 좌파정당에 비해서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좀 건강해야 되고 합법적인 일에 익숙해야 됩니다. 저쪽은 법을 어기는 일을 마치 밥 먹듯이 하더라도 뭔가 보수 진영은 차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특히 이양희 교수는 1956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의 아동청소학과 그런 교수로 있는 사람입니다. 살 만큼 살았고 또 얼마만큼 아는 사람이 명백한 범죄 사실을 그냥 은폐하는 데 가담하는 것, 그것도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징계 절차 불개시를 결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일방적인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국힘당에서 앞으로 분명히 확인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누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윤리 강령과 규칙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번 건과 관련해서 과연 윤리위원장인 이양희 씨가 제대로 사안에 대해서 징계 절차 소위 비개시, 불개시라는 것이 올바른 것을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윤리 강령과 윤리 규칙을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23개 조문으로 구성된 윤리 규칙에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뇌물수수라든지 성상납과 관련해서 어떻게 윤리규칙이 되어 있는가 하니까 제14조 선물, 향응 그리고 군품의 수수 제한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직자와 당소속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 부동산 또는 다음 각호의 선물이나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것을 공유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물이라 하면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전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금전적 가치를 지닌 팁, 할인, 특전, 대부, 채무의 지불 유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선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응이라 하면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을 말한다. 당직자와 당소속 공직자의 친인척이나 친지 등에 대한 선물도 당직자와 당소속 공직자의 묵인하에 전달되거나 당직자의 당소속 공직자의 직위 때문에 제공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선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고발장을 통해서 밝힌 내용대로 이번에 이준석 씨와 관련된 사안은 정확하게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당 윤리 강령과 윤리 규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에 제기된 이준석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에게 제공된 성접대나 금품 제공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14조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는 양심이 있다면 또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 사안을 바로 징계 개시, 징계 절차 개시로 넘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은근슬쩍 그냥 없는 것으로 징계 절차 불개시 결정을 내린 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후폭풍이 엄청나게 불어닥칠 것으로 봅니다. 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머리가 있는 국민의힘의 당 관계자들 같으면 현재 국내외 그 언론들에서 보통 시민들이 남긴 그런 항의나 비난이나 반발 등을 자세하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윤석열 후보의 대선 가도에서도 상당한 경보음을 울릴 것으로 봅니다. 아마 사람들은 지금 공정이 심하게 훼손된 부분에 상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의 훼손은 주로 주인공이 그동안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젊은 당대표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안이 아니고 성상납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준에 미뤄볼 때 이것은 결코 묵인하거나 또 용인하거나 또 은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이 몰고 온 후폭풍을 충분히 예상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